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왜 어렵습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 막 순식간에 그냥 뭐 그걸 주도한 게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이 시대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그게 생긴 거예요. 두산이 독점력이 생겼다는 걸 4년 전에 깨닫고 거기에 제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성공해서 저는 오늘 슈퍼개미가 되었습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인 거예요. 기업의 내재 가치, 산업의 분석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단기 투자자들의 그 공포와 패닉스에 그 돈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반평생을 코카콜라하고 함께 했잖아요.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거 그 독점력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든 그렇죠. 무슨 뭐 금리가 어떻고 뭐 난리가 나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적정 가격 맞추기 게임을 전 잘하고 잘하면서 즐겁게 하다 보니까 돈이 저를 따라온 거예요. 돈은 저는 큰 의미가 없어요. 비트코인 저는 잘 되기 바래요. 근데 저는 투자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한 발 떨어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잘 되면 칩이 필요하고 또 누가 만들어줘요? 결국에 주가는 이익의 성장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이 될 거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두산전자 같은 경우는 이 밸류에이션 팁을 주셨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올해 예상되는 게 1조 초중반. 그게 아마 네. 밥캣 걸 땡겨와서 그럴 거예요. 연결 이익으로. 아직까지도 자체 실적은 별로 좋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 투자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아직까지도 자체 실적이 좋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원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제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폭락했었죠. 체코 뭐 네, 맞아요. 계약 그 네네. 지연됐다고 해서 이제 진보 쪽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장기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이 원전주는. 아직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네. 글로벌 트렌드는 이미 친원전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이거를 자기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을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장기 투자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적정 시총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그러면 예상하시기에. 그건 제가 추적 관찰하고 있는데 네. 일단 자체 실적만으로 두산이 이미 사업 설명서 IR 자료에 보면 한 29년도 정도 되면 자체 실적으로 한 1조 정도 맞아요. 될 그 거라고요.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제가 볼 때 그러면 두산에너비티는 앞으로 수주가 계속 쌓일 거예요. 쌓이겠죠. 수주가 계속 쌓이면 특히 SMR은 모듈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또 이제 제조가 다른 단계로 넘어가요. 모듈은 이제 반복 공정이 아무래도 많을 거 아니에요. 기술자들이 숙련도가 계속 올라가고 스피드가 나면서 네네. 저는 이제 제조 원가가 계속 낮춰질 거라 생각해요. 근데 SMR의 수요는 이제 빠를 거고요. 그러면 이제 29년 기준으로 이제 1조를 생각하면 거기에 대략 PER을 얼마 줄 수 있을까요? 한 30조도 된다. 왜 독점의 기업이니까. 최소 너무 이제 오버하지 말고 한미처럼 뭐 100 가면 좋겠지만 PER. 제가 볼 때 그 최소 그러면 30년 이상 장기간 이제 성장할 거라고 봐요. PER 30%야 그러면 30조 나오죠. 지금 시총 얼마죠? 20조 좀 넘죠? 네네. 그럼 대략 한 50% 정도 성장할 수 있겠죠.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봤어요. 예.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멘탈적인 부분 강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 깡통도 여러 번 차시고 2번 차시잖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은 투자자님하고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하고는 굉장히 상황도 다를 거고 환경도 다를 거고 금액 사이즈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새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조금 그래도 지수도 회복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또 막연한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데 어떤 좀 마인드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을 이미 내고 계신 분들, 엄청 손실 중이신 분들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마인드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신다면. 주식을 저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미 갈린다고 생각해요. 김준 대표님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또 오늘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업의 내재 가치, 그렇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그리고 제가 두산을 믿고 계속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 독점력이었어요. 왜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왜 어렵습니까? 이유는 쉬워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들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뭐 좀 잘 된다면 우리 뭐 그 우르르 다 몰려가지고 막 순식간에 그냥 뭐 피바다로 네네. 2차전지 피바다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 산업의 성장은 맞는데 실제 성장 수요 이상으로 공급이 과대적으로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주도한 게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국이 너무 싫은 거예요. 중국과 경쟁하는 산업은. 그래서 저는 안 쳐다봐요. 그래요. 너무 머리 아파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변화, 그렇죠? 중국이라는 이 밸류체인을 미국이 배제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떨어져 나가고 또 미국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에서 장기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점적인.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어려웠던 이유, 이 독점을 가진 기업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이 시대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그게 생긴 거예요. 저는 그걸 두산이 그 독점력이 생겼다는 걸 4년 전에 깨닫고 거기에 제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성공해서 저는 오늘 슈퍼개미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대부분이 95%의 이상의 참여자들이 이걸 돈 놓고 돈 먹기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돈이 저가치, 이 내재 가치를 보고 기업의 장기 성장을 본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케이스도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계약 불발설 나왔을 때 아침에 그때 거의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었어요. 전 그때 왕창 잡았거든요. 근본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차 이게 똑같이 두산에너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누구는 막 급락할 때 팔게 되고 그렇죠? 누군가는 사게 된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저는 이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기업 이 시나리오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수주한 체코 원전을 프랑스가 뺏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체코에서 원전 자체를 엎어버린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체코의 원전 수주를 누가 가져갈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프랑스가 왜 포기를 못할까? 이 원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얘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넘겨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뭐 이거를 계속 딴지 걸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같은 이유인데 왜 우리가 남이가 왜 한국 왜 주냐?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우리가 한국 K 원전의 수주가 프랑스가 뺏기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현지의 스코다 파워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현지화가 돼 있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프랑스 EDF가 가져간다 한들 그 원전에 필요한 주기기 그리고 체코 정부에서는 강하게 자국의 일자리 생산을 위해서 자국 기업을 이용하라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스코다 파워가 쓰이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출은 설사 매출 인식이 좀 지연될지언정 거기 들어가는 핵심 기기 주기기는 여전히 스코다 파워를 통해서 납품할 수 있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는 매출 인식 지연밖에 없어요. 제가 왕창 산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내재 가치 그리고 이 산업에 분석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단기 투자자들의 그 공포와 패닉 세일 그 돈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첫 번째 1번이 믿음인 거예요. 이 산업이 장기 성장한다. 이 회사 장기 성장 믿음 없이는 여러분들은 다 털려나가게 돼 있어요. 결국에. 그리고 손가락 빠는 또 단기간에 30% 급등했어요. 지금 그때에 비해서. 네, 맞아요. 네. 손가락 빠고는 못 사는 거죠. 이제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 이 영역을 옮기라는 거예요. 이 단기 투자의 얄팍한 시각에서 장기 투자자의 시각을 옮기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반평생을 코카콜라하고 함께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 이 할아버지는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거 그 독점력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든 그렇죠. 무슨 뭐 금리가 어떻고 뭐 난리가 나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코카콜라가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그 독점력을 믿었던 거예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서 지금 서로 인류 국가 되겠다고 AI 전력인파 투자한다는데 그럼 두산 원전 반드시 써야 되잖아요. 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를. 그 메가 트렌드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뭐 나가지고 뭐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 다 털려나가요. 답답하죠. 안타깝죠. 결국 이 시각 차이가 같은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계속 이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네, 계좌 오픈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좌 한번 오픈해 주시죠.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딴 데서 오픈했는데 또 여기서 오픈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보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좀 신용 쓴 거는 이제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더 커지셨네요. 점점 제가 그때 봤을 때보다 30% 더 커진 거예요. 물론이죠. 최근 방송회 때 제가 두산 주가 32만 원이었었거든요. 재미난 거 여전히 두산 몰빵인데 진짜 이수페타시스를 사셨어요? 심지어 수익 중이세요. 이수페타시스가 이것도 금액이 꽤 큽니다. 이거 돈 내고 봐야 되는데 지금. 네, 이수페타시스 나머지 투자는 이거 뭐 한주 열세주 이런 거는 뭡니까? 29. 그건 이제 과거에 이제 실패 상장 폐지 당한 것들. 상장 폐지 당한 것들. 다 이제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성과가 있었던 거죠. 100억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목표가 네 자릿수 투자자가 되시는 게 목표세요? 그런 건 목표는 없어요. 저는 금액에 대한 목표는 없으세요? 제 자신의 소비 습관이나 볼 때 15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지금 훌쩍 뛰어넘는데 저는 15억 이상부터는 그냥 게임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걸 게임머니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현실의 돈으로 인식하면 하루 만에 그렇죠? 거의 한 100억이 넘고 하루에 뭐 2, 3% 빠지면 2, 3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2, 3억이 뭐고 엄청 잘 나가는 셀러리맨 연봉이잖아요. 이 돈이 현실의 돈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훈련했던 거예요. 제가 잘하는 주식의 적정 가격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적정 가격 맞추기 게임을 전 잘하고 잘하면서 즐겁게 하다 보니까 돈이 저를 따라온 거예요. 돈은 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전 지금도 적정 주가 맞추기 게임을 그냥 즐겁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제가 계속 잘하면 뭐 이게 몇천억으로 불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잘못돼서 15억 정도는 제가 따로 빼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뭐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 이건 다 저한테 게임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슈퍼게임이 또한 투자자님만 아는 게 아니라 몇 분 아는데 그분이랑 완전 그분들하고 마인드 자체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자산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전 궁금한 게 원전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고 두산전자가 하고 있는 CCL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하시고 최근에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도 엄청 사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MLB 기판에도 업데이트 하실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공부는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투자한 기업에 관련된 정보, 지시 이런 거 어떻게 좀 공부를 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뭐 노하우 이런 거 없어요. 저는. 네네. 그냥 이미 전 똑같은 룰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박씨잖아요. 박정원 회장하고 친척 아니냐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구나. 그런 얘기 나와요. 네네. 저 친척 아니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죠? 두산 IR 팀에 전화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냥 이미 오픈된 정보만으로도 그 정보를 이 차이가 있어요. 그 정보를 읽고 저만의 사색을 통해서 이 정보에 의미하는 바를 계속 상상했어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상상력 차이인 것 같아요. 상상력.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의 변화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 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 상상에 막. 그래서 제가 슈퍼게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상상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장님 차트도 보시지 않아요? 차트 잘 보죠. 잘 보죠. 매매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또 며칠 전에 또 현대오토웨버 제가 멘트 남겼잖아요. 네네네네. 대표님 영상 잘 봤다고. 네네네. 그때 제가 잡았어요. 현대오토웨버 매매 트레이딩 하신 거예요? 아니면 트레이딩 했죠. 트레이딩 또 하셨구나. 그때 바닥에서 또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 잘해요 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그 좀 팁을 좀 주세요 구독자분들한테. 쉬워요. 기술적 트레이딩 하는 방법. 쉬워요. 내가 미리 앞으로 나갈 호재거리 뉴스를 내가 상상하면 돼요. 자, 6월 달이 되면 뭐가 나옵니까? FSD가 나온다. 네, 그렇죠. 나오죠. 그럼 현대 입장에서는 어때요? 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라도 내놓겠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 내놓아요? 현대오토웨버가 내놓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요. 거의 바닥고에서 거래량도 없고. 그러면 현대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현대가 뭐라도 내놓겠지. 쉽죠? 네. 내놓을 거예요. 그래도 호재 나오면 그때 때리면 돼요. 그런 아이디어 뭐 앞으로 나올 거 뭐 7, 8, 9월 달에 혹시 그건 몰라요? 테슬라가 FS에 나오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뭔가 대응을 할 것이다. 쉽죠? 그렇죠. 그게 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보나 뉴스를 계속 업데이트했다가 그거를 상상력하고 결합을 연결시키는 거네요. 거죠.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 MSCI에서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된다. 그거 대략 이제 뭐 리스트가 쭉 나오잖아요. 두산이 거의 될 거야. 그래서 제가 두산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돈 받고 알려드려. 두산으로 연결시키네요. 아니 구독자분들이 수익 지금 주가 수익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해요. MSCI 편입. 이거 두산 편입되나요 이거? 지금 30만 원 수준에서도 유력한 편입 후보였는데 지금 40만 원 부근이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확정적이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제가 알기로는 집도 없으신 건데 자산 배분 물어보기도 좀 그렇긴 월세 살고 한데 있습니다. 지금. 월세 사시잖아요. 주식의 비중 뭐 연령대별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자산군으로 주식,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어느 정도 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투자하면 좋을지도 궁금하고 투자 가치 있다고 보시는지 비트코인도 뭐 투자를 한다면 몇 프로 정도 담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업종으로 뭐 계속 두산만 얘기해 주셨으니까 업종도 여전히 두산하고 완전 몰빵이다라고 보시는지 지금의 이익의 성장 지금 단계가 그냥 두산이 쉬워요. 이익의 성장이 두산이 지금 가파르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네네. 정말 이익의 성장이 이제 좀 꺾인다. 네. 꺾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게 또 치고 올라온다. 그럼 또 거기에 또 많이 갈 수 있겠죠. 현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천억을 예상했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의 5천억 가까이 나온다잖아요. 네네네. 이제 시작. 여기 집중한 게 맞죠. 네네. 트레이딩을 해도 여기서 노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어떻게 아이디어? 그냥 비트코인 네. 저는 잘 되길 바래요. 근데 저는 투자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모두가 좋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한 발 떨어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잘 되면 또 뭐가 필요해요? 칩이 필요하죠. 칩이 필요하고 전기가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그럼 또 그 누가 만들어줘요? 또 두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이 혁신 기술이 제가 볼 때 다 두산이랑 연결돼요. 아니 제가 봤을 때 두산에서 진짜 그 박씨 일가에서 그 박도환 투자자님 무슨 IR 홍보대사라도 임명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연락 안 오지? 두산에서 연락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두산 주가가 지금 10만 원 밑에서 얘기하신 분이 근데 지금 4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다 거의 저 6만 원, 8만 원대 제일 처음 얘기했죠. 그때 그러면 5배 오른 거거든요. 근데 진짜 두산에서 뭔가 하다못해 맛있는 식사라도 함께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 투자자님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기업에 신규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내 예상과 무관하게 야금야금 계속 빠져가지고 내가 산 단가에서 거의 뭐 50%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도 그냥 5년, 10년의 장기 믿음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트레이딩을 접근한 저는 거는 손절을 물어본 겁니다. 저점 깨지잖아요. 그럼 바로 잘라버려요. 저는. 저점.
네, 저점 깨지면 바로 그건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전저점인가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앞에 저점이 이 정도였다 생각할게요. 근데 이게 좀 반등했어요. 근데 이 앞에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이거는 하향 추세죠. 네네. 그때 바로 잘라야 돼. 아, 그럼 다 전량 네. 손절하시네요. 예.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좋아 보이는 데서 글로 즉시 옮겨가요. 그러면 단기 트렌드가 유효하더라도 일종의 그걸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네. 전저점이 깨지면 다 전량.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모니가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적적인 제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혹시 신용 미수 쓰시잖아요. 지금 계속 줄이고 있어. 아, 신용 미수 계속 네, 줄이고 지금 계시는 계속 줄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했던 지난 4년간 두산의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급등락이 엄청 심해요. 심했죠. 네네네. 거의 매년 반토막이 났고요. 최근에도 38만 원에서 트럼프 주둥이 때문에 거의 24만 원까지 폭락했었어요. 네, 항상 그걸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가면 신용을 털어내는 계속 가고 이 공포의 패닉에 막 집어넣는지 그럴 때 저는 그 바닥 부근에서 기다렸다가 바닥 부근에서 딱 바닥 찍어도 확인될 때 그때 왕창 잡는 거예요. 신용으로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걸 계속 반복해서 지난 4년 넘게. 그러면 투자는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신용 미수는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네네네. 대부분의 투자는 신용을 자기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죠. 트레이딩의 극대화 수익을 위해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신용을 장기간으로 끌고 가기 게불안하다 생각해요. 네네네. 저는 완전 다르게 봤었어요. 우리가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대출 엄청 많이 나오죠. 네네. 거의 한 7, 80%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왜 무서워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건물의 빌딩의 가치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두산이라는 종목 우리나라는 대략 PER을 평균 10 정도로 평가를 받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어떤 회사를 발굴했어요. 얘가 PER이 한 5에서 6 정도 저평가되어 있어. 근데 어떤 변화 때문에 이 회사의 이익의 성장이 20% 30%씩 거의 매년 한 최소 5년 이상 나올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그걸 발견했다. 그러면 레버리지 써야죠. 내가 5% 6% 7%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맞죠. 왜? 결국에 주가는 이익의 성장에 맞춰서 밸류에이션이 될 거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저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이 회사가 장기간 성장할 게 보였는데 아무도 모르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 그때 저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실었던 거예요. 또 돌발 상황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잖아요. 돌발 상황에 의해서. 그때는 내가 신용 반대 매매를 털리지 않기 위해서 자동 기계적으로 계속 손절을 까야죠. 어쨌든 내가 최대한 이 회사의 장기 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다면 최대한 내가 그 물량을 매집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회사는 20% 30% 이상 성장하는데 내가 신용 이자가 5% 6%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주식은 좋은 게 뭐예요? 배당이 나오잖아요. 배당 나오죠. 그러면 내가 5% 신용을 빌렸으면 배당이 2% 3% 나오면 거의 사실상 내가 이자 비용은 2%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의 성장이 가파르게 2천억을 예상했었어요. 5천억 나오면 제가 생각했던 2배 이상의 성장이 그쵸.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전히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장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용을 계속 줄이고 있는 거예요. 또 급락 나오면 또 그때 왕창 사볼 거예요. 조건은 기업의 성장이 여전히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 투자로 이제 국장에서 깨지니까 미국장 넘어가서 또 깨져서 투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포기하다시피 하시는 분들 또는 손실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시는 분들, 심지어 지금 박도원 투자자님이 상담소도 운영하고 계세요. 그죠? 지금은 운영 안 해요. 아, 운영 안 하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지원하기도 그렇죠. 하고 제가 너무 이제 이름이 좀 알려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사실 사실 이제 접으셨어요? 정식적인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어요. 아, 네네. 이달 말부터 나갈 거예요. 방송. 네네. 아, 상담소 대신에 네,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채널 운영을 나오면 할 드디어 겁니다. 네네. 네. 엄청 기대됩니다. 아무튼 투자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국내 투자든 미국 투자든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한테 투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반드시 해야 되고 용기와 힘을 잃지 말으시라는 얘기 좀 해주신다. 우리가 이제 산업의 발전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AI와 로봇 이것으로 이제 자동화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급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네. 이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건 시대의 트렌드예요. 네네. 거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노동이 이제 계속 대체가 될 거예요. 네네. 여기서 전 투자라는 수단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돈 놓고 돈 먹기를 보지 마시고 정말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내 가족의 안녕과 네. 행복을 유지하기. 저는 저만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제 아버지도 부자가 됐어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지금
크게 예. 자산을 읽었죠. 제 아버지는 마을버스 운전하시던 분. 제 아버지가 이제 며칠 전에 10억을 찍으시고 감격스러워하셨어요. 내 평생에 이런 큰 돈을 벌어보다니. 제 가족 분위기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죠. 행복한 거예요. 네. 제 여동생도 네, 동생도 돈 많이 벌었잖아요. 벌었고요. 친구들도 우리는 벌고. 두산으로 다 부자 됐어요. 예, 제 주변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 저를 일찍 찾아오신 몇몇 분들 다 부자 됐어요. 행복한 거야. 이 투자로 인해서 지금 불행을 겪는 사람이 너무 많아. 특히 2차 전지 광풍 사태 때문에 가정이 거의 파괴되다 하신 분들 제 60대 70대 노후자금 은퇴자금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런 분들 너무 많고 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분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업의 내재 가치 그리고 요 주가는 단순해요. 결국 기업이 돈 버는 능력을 어떻게 평가해? 결국 이거예요. 네네. 예,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공매도가 어떻든 그렇죠? 뭐 수급에서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기업이 돈을 얼마를 버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뭐냐? 결국 이거를 내가 어떻게 판단해? 결국 이 싸움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꾸 어디 가서 좀 이상한 전문가들 얘기 듣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발굴하셔서 이 기업과 동행했을 때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친구들과 모두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와 관련된 인사이트 그리고 원전과 또 두산이 가진 포텐셜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신 박도환 투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